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밥도 먹고 연락도 하고 자리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유 모를 피로감이 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뜨면 왜인지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연락이 왔는데 답장을 미루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진 않았나요? 혹시 내일 이런 사람과 약속을 하진 않았나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이, 마음이, 내면 깊은 곳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는 이미 끝나야 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인연에도 수명이 있다고. 꽃이 피었다 지듯, 계절이 바뀌듯 인연도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흐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끝나야 할 인연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아주 조용합니다. 하지만 한번 알고 나면 다시는 못 모른 척하게 됩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당장 그 인연을 정리하세요.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얼굴이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 요즘 들어 뭔가 불편한 사람, 한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사람,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 관계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불교는 늘 말합니다. 답은 밖에 있지 않다. 이미 내 안에 있다. 첫 번째 신호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진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력이 없습니다. 괜히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한참 혼자 있어야 겨우 원래대로 돌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내가 예민한 거겠지라고 넘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라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웃음이 남아 있습니다. 에너지가 오히려 올라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써도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좋은 인연은 힘을 줍니다. 만남이 충전이 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살아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끝난 인연은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만남이 소비가 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기의 흐름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관계 안에서 그 에너지는 흐릅니다. 좋은 관계에서는 서로가 에너지를 나눕니다.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에서는 한쪽이 계속 주고 한쪽이 계속 가져갑니다.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관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이 쌓이면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만나기 전부터 피로감이 앞섭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무겁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신호 대화가 아닌 소모가 된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아닌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주로 그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의 힘든 일, 그 사람의 불만, 그 사람의 걱정, 내 이야기를 꺼내면 어느새 다시 그 사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내가 오늘 좀 힘들었다고 말해도 나도 요즘 너무 힘든 대로 시작하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분명히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요즘 어떤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는데 그 반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모입니다. 관계는 원래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에너지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씨앗에서 꽃이 피려면 흙과 햇빛과 물이 모두 필요하다.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모두를 고갈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어쩌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이는 만큼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맞지 않는 인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들어줬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답이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을 겁니다. 3번째 신호 반복되는 상처가 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겼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엔 괜찮겠지라고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예민한 건가라고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상처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한 번의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오면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알면서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 반복되는 관계라고 봅니다. 업은 패턴입니다. 한번 새겨진 패턴은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사람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같은 상처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자리에서 반복됩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같은 고통은 계속 돌아온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대해도, 내가 아무리 참아도,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그 패턴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상처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면 결국 가장 다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반복을 끊지 못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함입니다. 불편하지만 익숙합니다. 이 관계가 없어지면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내가 이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손 놓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대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그 관계 안에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상처보다 커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끄덕여진다면 그 반응이 답입니다. 네 번째 신호 나답지 않게 변한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눈치를 봅니다. 말을 꺼내려다 삼킵니다. 내 생각이 있는데 그냥 맞장구를 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을 안 합니다. 하고 싶은 행동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과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가 나를 바꾸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자기 본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맑고 깨끗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목적 중 하나는 그 본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그 본성을 밝혀줍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더 나다워집니다. 더 자유롭고 더 솔직하고 더 웃게 됩니다. 그 관계는 살리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는 그 본성을 흐리게 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점점 작아집니다. 말이 줄고 웃음이 줄고 내 색깔이 사라집니다. 그 관계는 지워가는 관계입니다. 지워가는 관계는 나쁜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나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 나쁜 관계라는 것만으로 멀어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더 커집니까? 더 작아집니까?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5번째 신호 이유 없이 멀어지고 싶다. 5번째 신호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딱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멀어지고 싶습니다. 연락이 부담스럽습니다.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이유를 물으면 그냥요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무시하기 쉽습니다. 별 이유도 없잖아. 그냥 내가 요즘 예민한 거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스스로 설득하고 다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같은 무거움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은 논리로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해. 증거가 있어야 해. 무의식은 감각으로 압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무의식의 알물, 직관이라고 합니다. 직관은 논리보다 먼저 옵니다. 논리보다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관은 지금까지 쌓인 모든 경험과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면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인연이 끝났다는 것을 의식이 인정하기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논리가 이유를 찾지 못해 머뭇거릴 뿐입니다. 이유 없이 멀어지고 싶다는 느낌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진실입니다. 포장이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 감각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그 진실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알아챘다고 해서 바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알면서도 왜 못 끊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인연이 아니라 놓아줄 때 끝나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붙잡는다고 이어진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인연입니다. 아직 수명이 남아있는 관계입니다. 노력이 통합니다. 대화가 통합니다. 상처를 주었어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붙잡아도 이어지지 않는 인연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공허합니다. 대화를 해도 평행선입니다. 화해를 해도 똑같은 상처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인연의 수명이 다한 것입니다. 꽃은 아무리 원해도 겨울에 피울 수 없습니다. 계절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관계의 계절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떠나가야 할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손이 다칠 뿐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연의 수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생겼을 때 비로소 그 인연을 통해 받은 것들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장 연락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싸워서 끝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끊어야 할 인연은 싸워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방식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싸워서 끝내는 것은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업이 됩니다.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하지만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은 다릅니다. 드라마가 없습니다. 폭발이 없습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흐름이 바뀝니다. 연락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만남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관계는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첫째, 연락에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바로 답장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1시간 뒤에 답해도 됩니다. 하루 뒤에 답해도 됩니다. 둘째, 만남의 빈도를 자연스럽게 줄이십시오.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4번 만났다면 2번으로, 2번이었다면 1번으로 억지로 이유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바쁘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내 에너지를 먼저 챙기십시오. 그 사람에게 쓰던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에게 돌리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에 들이는 시간과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죄책감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너무 차가운 건 아닌가? 이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내가 가득 차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만나면 기운이 빠지는 것, 대화가 소모가 되는 것, 같은 상처가 반복되는 것, 나다움이 사라지는 것, 이유 없이 멀어지고 싶은 것, 이 중 하나라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당신이 끊어야 할 인연은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잃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잃게 만드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점점 사라집니다.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목소리가 사라지고, 내 꿈이 사라지고, 내 에너지가 사라지고, 내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식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자신의 본성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설령 오래된 인연이라도, 설령 고마운 인연이라도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습니다.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사람, 그 관계에 대해 오늘 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나를 잃고 있지 않은가? 그 답이 들린다면 이제 조용히 천천히 나를 되찾는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누군가에 대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해서 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갉아먹지 마세요. 내 마음을 스스로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나를 잃게 만드는 사람과는 인연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로 평안한 날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